자, 메스올릭 베케이션 플랜 만들기 단계죠. 두 번째, 스터디 단계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계가 갖는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전후 과정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수학 학습 플로우를 쭉 나열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시험대장 기능인데요. 시험대장 기능을 통해서 내 목표 설정을 할 수 있었죠. 자, 이제 목표가 설정됐으니까 방학 동안에 알찬 계획을 세워야 될 중요한 두 가지 이유, 후행학습과 그리고 선행 진도학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학습이 잘 이뤄진 학생들은 학기까지도 잘 이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시험 대비까지도 잘 치러졌을 것이라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이때 효율적인 시험 대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 과정들이 잘 준비됐기 때문인데요. 그 과정들 중에서 스터디, 우리 메스올릭 베케이션 플랜 만들기 단계가 후행 준비와 선행 진도 계획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스올릭 베케이션 플랜 만들기 단계에서 제가 방학 동안에 준비해 주셔야 될 두 가지 이유 중에 중요한 첫 번째 이유죠. 후행 대비 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후행 대비가 중요한 이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학은 계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후행 대비가 안 돼 있는 학생은 다음 학기를 가거나 아니면 다음 학년 학기에 학습을 할 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때 후행 대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저희 메스올릭의 기능이죠. 계통 수업을 여러분들께 권장드립니다. 이 계통 수업이 왜 중요한지는 다음 화면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삼각비를 학습하기 위해서 우리 아시다시피 지난 학습 중등 2학년 2학기에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과 그리고 닮은 도형, 삼각형의 닮은 조건, 피타고라스의 정리 같은 단원들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설명드리면 중등 3-1학기에서 제곱근의 뜻과 성질, 그리고 응용, 무리수와 실수,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 같은 단원들은 반드시 복습이 돼줘야 삼각비를 우리 학습하는 친구들이 수월하게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이때 메스올릭의 계통 수업을 활용하시면 이런 단원들과 삼각비까지 포함해서 교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후행 대비 학습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후행 대비를 학습하실 때 저희 메스올릭 계통 수업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후행 대비를 할 수 있는 두 번째 좋은 방법인 연산대장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대장으로 연산을 탄탄하게, 연산대장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연산 과정을 탄탄하게 복습시켜 줄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럼 뒤 화면을 통해서 어떻게 이 연산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을지 안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연산대장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바로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시험지 생성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아래 여러 가지 필터 기능을 통해서 맞춤 연산 문제를 내실 수 있게 됩니다. 타입은 계산력과 문장제가 들어가 있고요. 단원은 초등학교 1학년 과정부터 고등 과정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는 전체로도 보실 수 있지만 상, 중, 하로 세분화된 연산 문제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우리 학원, 우리 학생들의 맞춤 연산 문제를 내기가 굉장히 편리하겠죠. 이런 연산대장 프로그램을 어떻게 좀 더 자세하게 쓸 수 있을지 시연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메뉴에 연산대장이 있습니다. 계산력과 문장제 타입을 선택할 수 있고 초등 1학년부터 수투까지 학년별 연산 영역과 난이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출제하고자 하는 유형을 먼저 선택하고 장바구니 버튼을 눌러 문제지 제목을 설정하고 유형당 문항수를 선택합니다. 출력 미리 보기 창을 통해 확인 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우측에서 옵션을 설정하여 원하는 문제지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출제가 완료된 문제지는 시험지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측에서 문제지 제목 변경, 학생 추가, 문제지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메스올릭 교재로 선행 진도를 알차게 만들 수 있는 교재죠. 바로 다푼의 교재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상단의 왼쪽에 수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메스올릭 교재 버튼을 눌러주시면 내가 만들고자 하는 과정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중등 1-2 클릭을 했고요. 그리고 시리즈에서 다푼회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중등 1-2에 해당되는 다푼회 교재 라인업이 이렇게 쫙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방학 동안에는 기본 난이도는 그래도 꼭 다 풀고 가야겠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보시면 기본 난이도 교재가 이렇게 가운데 있네요. 그러면 수업 등록 버튼만 눌러주시면 다프네 교재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저희 다프네 교재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정확한 계획까지 세울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제가 보여드리면 아래 보시면은 문항수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문항수를 통해서 어떻게 정확한 계획을 세우나요? 여러분들 방학 동안에 우리 학생들이 학원에 얼마나 올지 아마 계산이 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방학이 8주 정도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우리 학생들이 한 주에 우리 학원에 2번을 온다. 그러면 총 16번 정도 학원에 방문을 하겠죠. 그러면 기본 난이도에 있는 문항수가 618개 문항이 잡혀 있으니 하루에 대충 우리 학생들이 몇 문제 정도를 풀어야 진도를 알차게 나가서 기본 난이도 교재는 끝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프네 교재는 선행 진도 교재로 쉽게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정확한 문항수가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을 꼼꼼하게 세울 수 있는 장점까지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매스올릭 교재를 활용해서 선행 진도를 쉽게 만들 수 있는 수업 모드죠. 바로 소단원 수업 모드입니다. 소단원 수업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뒷화면을 통해서 안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에 보시면 이렇게 수업 버튼이 있고요. 수업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새 수업 만들기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교재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바로 다음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버튼 중에서 소단원 교재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내가 만들고자 하는 과정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을 하고 나는 필수 해제 1차, 2차 확인 학습을 넣겠어. 그리고 기본 난이도까지 교재를 구성하겠어. 라고 하신 다음에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재 편집 화면까지 마무리하신 다음에 교재 생성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좌측에 내가 구성한 교재에 대해서 수업이 등록이 끝나게 됩니다. 굉장히 쉽죠? 자, 그 다음에 이 소단원 수업 만든 이 정보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문항수가 표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문항수가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들 아까 제가 방학 동안에 기본 교재까지 끝내겠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방학이 대략 한 8주 정도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학원은 한 주에 2번 정도 학생들이 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총 방학 동안에 16번 정도 학원에 학생들이 방문을 하겠죠. 그럼 16번 동안 학원 방문하면서 진도를 이제 나가실 텐데 기본 교재까지 끝내려면 어느 정도 문제를 풀어야 되지?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문항수가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럼 하루 동안에 몇 문항 풀어야 될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하루 동안에 한 이 정도 풀면은 방학 동안에는 기본 교재는 충분히 나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단원 수업을 쉽게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정보를 통해서 정확한 방학 계획까지 세울 수 있겠죠. 매스올릭 교재를 진도 교재로 활용하는 학원이 있는 반면에 시중 교재를 메인 교재, 진도 교재로 활용하는 학원도 있습니다. 그런 학원에는 저희 매스올릭의 스스로 채점하기 기능과 학습지 기능을 추천드립니다. 자, 우선은 학생들이 스스로 정오를 입력하고 오답 유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스스로 채점하기 기능에 대해서 안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뒷화면 보시면 학생 화면 목차 중에서 스스로 채점하기 기능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시중 교재를 클릭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시중에 있는 교재들 리스트업이 쫙 뜨게 되는데요. 너무 많아서 내가 쓰는 교재를 찾기가 힘들다 할 때는 우측에 책 이름으로 검색 버튼에서 내가 쓰는 시중 교재를 검색해 주시면 찾게 됩니다. 그러면 찾은 시중 교재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내가 쓰고 있는 시중 교재에 있는 실제 문제들이 이렇게 페이지당 다 정보가 뜨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미 풀었던 흔적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맞고 틀리고만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쫙 다 입력을 하고 끝나게 되면은 이렇게 선생님 화면이든 학생 화면이든 내가 스스로 채점한 목차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채점 현황을 잘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현황에 따라서 오답 유사 문제를 문제지 버튼 클릭 한 번만으로도 학생들한테 또 주기가 편리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학생 화면에서는 채점 후 바로 오답 유사 기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스올릭 교재를 활용하지 않는 시중 교재를 활용하는 학원에서도 저희 스스로 채점하기 기능을 통해서 굉장히 편리하게
클리닉 시간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중교재를 잘 사용하시는 학원에서 저희 매스올릭의 학습지 기능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를 유형 분석화하고 그런 유형 분석 데이터를 학습 관리까지 이끌어내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스올릭의 학습지 기능 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좌측 상단에 시중교재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시중교재 버튼 눌러주시고 아래 보시면 학습지 만들기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학습지 만들기 기능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시연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상단에 시리즈별로 원하고자 하는 시중교재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과정 선택 그리고 하단에 과제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좌측에 실제로 그 시중교재에 있는 전체 페이지 선택뿐만 아니라 낱개로 문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한 그 실제 문제의 유사 유형이 오른쪽에 생성이 되고요. 선택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음 페이지에 가셔서 만들고자 하는 문제 미리 보기뿐만 아니라 학생 추가하기 버튼을 눌러서 주고자 하는 학생을 추가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측에 출력 버튼을 눌러주시면 해당하는 내가 만들고자 하는 시중교재에 대한 학습지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네, 이렇게 시중교재를 학습지로 잘 만들어 주시면은 이렇게 학생들이 문제를 풀 수 있게 되고 답안 입력을 시켜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답안 입력된 데이터는 이렇게 유형 분석에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 자료로 색깔별로 쉽게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학생들의 취향 유형을 우리 매스올릭의 여러 취향 유형 관리 기능을 통해서 학생들의 유형을 데이터를 초록색으로 만들어 주시면 학생들의 그런 학습 관리까지도 이끌어 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시중교재만 풀려주는 학원보다는 시중교재를 저희 매스올릭의 학습지 기능을 통해서 더 최적화된 학습 관리까지 이끌어 줄 수 있는 기능, 여러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 시중교재를 잘 활용하는 학원에서도 저희 학습지 기능을 통해서 지금 바로 학생들의 학습 관리까지 최적화시켜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도를 나가다 보면은 학생들 취향 유형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취향 유형들 그때그때 관리해주지 않는다면 아마 진도를 더 나갈 때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 이런 취향 유형의 완성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기능인 저희 매스올릭의 오답 관리 기능을 통해서 틈틈이 관리할 수 있는 노하우에 대해서 안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화면 보시면 이렇게 진도를 나가다가 학생들 틀린 유형이 생기면 이렇게 듬성듬성 취향 유형이 보이는 유형 분석 화면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학생들을 우리 매스올릭의 오답 관리 기능 페이지를 통해서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게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이 오답 관리 기능 페이지는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학습 현황 페이지 안에 들어가시면은 그날 학생별로 틀렸던 문제가 어떤 것인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기능 어떻게 조금 더 자세하게 쓸 수 있는지 시연 영상을 통해서 안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스올릭에 로그인하시면 좌측 메뉴에 학습 현황이 있습니다. 학습 현황에서는 주간 단위로 학생들의 1일 학습 데이터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답 피드백이 필요한 학생의 해당 날짜 학습 데이터를 클릭하면 시간순, 수업별 학습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답 관리 탭에서 오답 피드백이 필요한 학습을 직접 선택하거나 전체 선택 버튼을 통해 전체 학습의 오답 유사 과제를 출제할 수 있습니다. 과제명을 입력하고 세 가지 출제 방식 중에 원하는 출제 방식을 선택합니다. 과제 기간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과제 출제 후 출력 버튼을 클릭해서 미리 보기 화면에서 출력 옵션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진도를 나가다 보면은 학생들 취향 유형 생기기 마련이죠. 그런 취향 유형들 그때그때마다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다 아실 텐데요. 저희 매스올릭의 선택 과제 기능을 통해서 그런 효율적인 시간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지 안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 화면 보시면 이렇게 진도 나가다 보면 학생들 틀린 문제 생기면 유형 분석 화면에서 이렇게 듬성듬성 취향 유형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학생들 우리 매스올릭의 선택 과제를 통해서 유형 완성도를 이렇게 높일 수 있는 화면으로 바꿀 수 있는데요. 선택 과제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이 듣고 있는 수업에 들어가시면은 유형 분석 화면으로 들어오시면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들을 시연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메뉴 중 과제에서 과제 만들기를 선택하면 유형 분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과제를 출제하고자 하는 단원을 선택하고 우측 파란색 과제 만들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과제 제목을 작성하고 출제 방식도 선택합니다. 유형 색깔별 과제를 출제하기 위한 선택 유형을 클릭하고 하단에서 출제하고자 하는 유형 색깔을 선택합니다. 선택된 유형당 몇 문항씩 불러올지 결정합니다. 과제를 받을 학생을 선택하고 출제하기 버튼으로 과제 만들기를 완료합니다. 만들어진 과제는 과제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 수업, 개별 진도로 학생 개별의 취향 유형 피드백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형 부석 우측에 과제를 출제하고자 하는 학생을 먼저 선택합니다. 학생의 취향 유형 중 과제로 만들고자 하는 유형을 직접 선택하고 우측의 파란색 과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과제 제목을 작성하고 출제 방식을 선택합니다. 앞서 유형을 직접 선택하고 왔으므로 동일 유형을 선택합니다. 출제하고자 하는 문항수를 선택 후 과제 만들기를 완료합니다. 오답 관리 기능과 선택 과제 기능을 통해서 유형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조금 더 설명을 보태서 유형 완성도를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난이도를 너무 넓게 잡아서 클리닉 해주시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본 난이도도 아직 취약한데 실력하, 실력 중난이도에 있는 문제를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또 틀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난이도에 대한 범주를 조금 잡아주시길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단원별로 해당 난이도의 단원별로 순서대로 취향 유형을 관리해 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유는 수학은 또 계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본 난이도 전 단원에서 복습된 내용은 다음 단원에 또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보다 높은 정답률로 취향 유형을 보완할 수 있겠죠. 이렇게 세로 형태로 세분화된 난이도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유형 완성도는 보다 훨씬 수월하게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